안녕하세요. 차오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톡톡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우주나 그 외계인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 저는 그런 SF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자, 스타워즈나 뭐 스타쉽 트루퍼스 같은 그런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 말고 조금 현실적인 SF에 등장한 그런 외계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뭐 97년에 개봉했던 컨택트도 있고, 2018년도 17년도였나요? 그때도 컨택트 동명의 이름으로 개봉한 영화가 있었죠. 두 작품 다 굉장히 명작이니까 혼자 한번 보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인베이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현실적인 전투를 다룬 그런 뭐 외계인 SF 영화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가 있었죠. 그리고 뭐 우주전쟁, 디스트릭트 9, 그리고 뭐 라이프, E.T. 등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엄청 허벌나게 무지하게 많은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배경과 환경을 영화 속에서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관객들의 그 몰입도를 끌어내겠다는 목적이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스타워즈 같은 그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그런 SF 영화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경향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스타워즈나 에이리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영화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전에 있던 프랜차이즈를 이어가고 있는 맥락이지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있지는 않다는 개념에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톡톡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뾰로롱. 일단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바로 여러분은 외계인을 믿으시나요?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지적 생명체가 바로 우리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은 자신의 모습을 본따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외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기본적으로 뭐 창세기에 대한 내용부터 뭐 그런 성서의 해석에 따라서는 다분히 그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주장과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 외 지적 생명체가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무한대에 가까운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금성과 화성 사이, 그리고 태양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변 행성들로부터 환경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는 최적의 조건인 행성, 지구. 자, 우주에 이런 곳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자, 우리 은하에만 수천조 개에 달하는 그런 별들이 있다고 해요. 그 항성들이 있다고 하죠. 학자에 따라서는 숫자가 이제 뭐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뭐 억, 조, 뭐 이런 단위는 이제는 우술 정도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태양은 행성이 아니에요. 지구는 행성인데, 즉, 그 엄청난 수의 태양, 그 엄청난 수의 항성,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거, 그 밑으로는 지구와 같은, 지구, 금성, 화성과 같은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수천 조개, 수백 조개라고 말하는 별들 안에는 몇 개가 될지 모르는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은하 내에 있는 행성, 항성들의 수는 감히 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저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의 이야기만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현재 저희가 관측이 된 우주의 범위가 138억 광년에서 뭐 145억 광년 사이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안에, 그 우주 안에 관측된 은하만 2조 개가 넘는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관측된 우주 안에 2조 개의 은하 안에 있는 몇백, 몇 천조의 항성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행성들, 그 행성들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지적 생명체가 하나다. 단순한 수식으로 보면은 그 행성들의 수를 분모로 치고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을 그 1로 치자고요. 지구가 유일하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분모는 거의 자릿수를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고 분자는 1인 거예요. 이런 거는 보통 제로라고 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믿기 힘든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들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자, 여러 상상력을 통해서 외계인들의 모습들이 그려졌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영화들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과학적으로 믿기 힘든 사실, 셀 수 없는 행성 중에서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밝혀졌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는 그 행성, 항성에 그냥 지구 해갖고서는 그냥 분자 분모만 때려본 거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연구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그때는 과연 얼마나 이런 수식들이 밝혀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미국 나사에서는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주를 향하고 있는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는 지구에 신호를 보내고 우주의 신호를 받아서 이제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는 그게 뭐 좀 많이 뜸해졌다고 하는데 예산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실시하면서 이제는 당시 과학자였던 프랭크 드레이크하고 칼 세이건 주도하에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는 프랭크 드레이크가 방정식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세이건 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익숙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은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수식과 같아요. 그 공식에 대입해야 되는 정보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야, 여기 있는 n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교신 가능한 문명의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R땡, R별, 저거는 우리 은하 안에서 1년 동안 탄생하는 자, 항성의 수예요. 항성의 수. 그리고 자, FP는 자, 이들 항성이 행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 그리고 NE는 항성에 속한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 같은 행성의 수죠. 그 다음에 FL은 자, 조건을 갖춘 행성 중에서 실제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자, 이것도 이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는 탄생한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을 확률. 자, 그리고 FC는 지적 생명체가 다른 문명으로 그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전파 기술이라든가 이동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확률. 그 다음에 L은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지적 생명체, 지적 문명체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드레이크 방정식만 두고 보면 야, 이건 알아내지 말라는 소리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굉장히 허무맹랑한 내용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당장이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측 기술이라든가 과학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또 소통하는 외계인이 또 생기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는 항목들이 제법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류의 진화와 탄생, 그리고 진화 사이에 있는 미싱 링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더라도 알 수 있게 될 부분들이 제법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50년 전만 하더라도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게임을 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고 지금 저기 나온 항목들을 알아낼 수 있는 기간도 생각보다 머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L 항목이에요. L. L이 뭐였죠? 그 L이 지적 문명체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었죠. 많은 학자들은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이 L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답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 항목을 정리하자면 지적 생명체의 몰락과 창생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확인하려면 지적 생명체의 창생부터 몰락까지 그 역사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하다못해 1인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류조차도 아직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180만 년 전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인류를 뭐 해갖고서는 뭐 최초의 인류가 나오고 뭐 이제 분명히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연구를 알 수는 있지만 아직 우린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우리의 존속 기간도 아직 밝혀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는 있죠. 만약 자기네 행성이 몰락한 외계인이 찾아와서 정보를 공유한다면 그 외계인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그 지적 생명체, 지적 문명체가 몰락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외계인이 만약에 자신의 역사를 모두 알려주고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지적 생명체의 창생과 몰락의 시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개의 케이스를 얻게 되는 거죠. 제가 과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 수학과 과학의 기초는 실험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과 하나의 예외, 제외를 찾는 것,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멸망한 한 개의 케이스를 찾았으면 정확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L값이 정확한지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케이스를 찾거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주의 모든 문명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는 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L값을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 죽어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인류가 멸망을 하면서 인류라는 지적 생명체의 창생과 몰락의 시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한 개의 케이스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책상에 앉아 드레이크 방정식 같은 상상과 추론, 추측과 수학으로 지적 생명체의 수를 알아내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드레이크 방정식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류가 우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우주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알고 미래를 개척하고자 한다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방정식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영화 속 외계인들이 얼마나 우연적으로 아니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지구에 찾아오게 됐는지 조금은 알게 되겠죠? 갑자기 영화 얘기로 넘어오죠. 언제부턴가 영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과학 얘기, 철학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뾰로롱.